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부산 콘서트 티켓팅.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 드디어 첫 콘서트의 시작일입니다. 어느새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훅 다가와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설레이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빠르게 가는 순간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합숙 훈련에 대한 유튜브 영상까지 공개가 되었죠. 아마 2탄도 금방 공개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의 이 서울 콘서트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덜 지루하고 조금이나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아티스트의 마음이 영웅시대 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예인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건강 프로그램이면은 이런 수면 마취 하는 거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는 중장년층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비주의 같은 건 많이 사라진 나이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아직 30대 초반으로 굉장히 창창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가감없는 모습을 수많은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을 임영웅님이 믿고 신뢰하고 있다. 단순히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 노래부터 인성까지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아티스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우리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중에 하나 재밌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임영웅님이 리로드 때 갔었던 이 영국의 모습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국에서 비틀즈가 걸었던 이 거리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밑에 보면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 포스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깨알 같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에게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 I'm Hero The Final 그리고 이번 I'm Hero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질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도 가족 같은데 그때 가면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밍하고 투표하고 응원하고 콘서트를 가고 소시와 같은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 함께 응원하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임영웅님의 데뷔 10주년이 됐을 때 정말 든든히 우리 아티스트의 곁을 지켜주는 아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최근 공개한 사진 중에 이 우주복을 연상하게 하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M 카운트다운에 등장하기 이전에 임영웅님이 공개했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의 장소가 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핫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자, 아더에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더에러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더에러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더에러라는 패션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러가 푸른색인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성수동에 가면 아더 성수 스페이스
라고 해서 굉장히 이 아티스트들이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매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티켓을 끊고 대기를 해야 돼요. 뭐 돈을 내고 티켓을 끊는 건 아니지만 줄을 서서 입장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아트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임영님이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는 우주복 밑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더에러, 성수동에 있는 아더에러 성수스페이스 매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곳에도 방문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는 정말 MZ세대들이 많이 가는 장소고, 뭐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임영웅님이 우리 모르게 또 깜짝 방문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또 많이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벌써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영웅시대 분들은 여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임영웅님처럼 딱 서서 정면에 사진을 찍는 그런 추억도 남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더에러 성수스페이스 가시려면 조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한다라는 각오, 그리고 정말 많은 MZ세대들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신다면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바로 우주에 엄청난 영감을 준 장소 중에 또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더에러 성수 스페이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해보시면요, 위치가 나옵니다. 보면은 성동구 성수 1호 8이라고 되어 있고, 번지로는 성수동 2가 317-9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지하철역은 이렇게 3번 출구로, 성수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쭉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가 사실 성수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페 거리로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3번 출구 나와가지고 쭉 직진하면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고, 소시도 자주 가는 곳인데, 야, 여기에 또 임영웅님이 이렇게 제가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 아티스트하고 한 번은 우연찮게 마주치고 싶은데 어떤 식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참 속이 탑니다. 콘서트 티켓은 예매가 안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저와 같은 이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문가들, 작곡가분들도 극찬에 쏟아냅니다. 항상 임영웅님에 대해 극찬을 했었던 미친감성 작곡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 임영웅님의 Do or Die 노래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김영철 씨와 함께 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임영웅 씨 곡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나는 노래만 듣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누구냐? 이거 혹시 아이돌 신인 노래 아니냐? 정말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이게 어떤 장르냐? 라고 물어보자 미친감성 작곡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EDM 장르에서 정말 많이 작업을 해봤었는데, 뭐 많은 걸그룹들, 그리고 김영철 씨의 노래 등등, 이 멜버른 바운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 그리고 BTS 역시 퓨처 베이스라고 하는 EDM 장르 중에 하나다. EDM이라는 이 장르라는 것부터가 큰 틀로 봤을 때는 한식, 중식, 양식이 있다시피 음악의 장르도 발라드, 힙합, 밴드, EDM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데, 그 장르 안에서도 또 나뉘듯이 EDM 안에서도 멜버른 바운스냐 퓨처 베이스냐 뭐 다양한 수십 가지의 장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EDM 장르는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하우스 장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도대체 뭔 소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EDM 안에서도 또 다른 장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후렴구근 노래를 들어보면 오오오 라면서 떼창 느낌의 이 보컬 멜로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악기가 함께
음악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나면 특히나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초대형 스타디움 규모에서도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장르가 임영웅님의 바로 이번 Do or Die EDM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J들도 정말 많은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디제잉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한 90% 정도 제가 예측한 것처럼 콘서트 때 아마 떼창하며 신나게 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임영웅님이 이번 Do or Die를 만든 거다. 특히 이번 Do or Die는요, 그냥 임영웅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임영웅님의 이번 Do or Die는요, 미친 감성 작곡가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장르 다 하세요. 이 슈퍼스타가 팬들을 위해 한 앨범 안에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타이틀곡인 만큼 사실 뭐 발라드 가수면 발라드, 댄스 가수면 댄스 가수인데 이 특이하게도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타이틀곡 장르가 대부분 발라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런던보이도 있었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있었고 트로트, 또 히어로와 같은 R&B 정말 많은 장르를 타이틀곡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음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 못하냐? 라고 김영철 씨가 질문을 하자 미친 감성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원하는 장르가 있고 잘하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 보통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다른 장르를 하게 되면 어색함 때문에 인기가 점점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장르마저도 팬들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함께 곡을 작업하는 작곡가들은 그만큼 장르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작곡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다. 자신도 함께 작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미친 감성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많은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탐나는 가수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Do or Die는요, 그만큼 장르의 한계를 단순히 뛰어넘었다가 아니라 이 가수가 얼마나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많은 팬들이 얼마나 이 가수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 가수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박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나아가선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임영웅이다. 어른들의 픽이니까 내 하객보다 엄마 아빠 하객이 압도적일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음원 퀸이라고 불리우는 콘서트에서도 임영웅님 못지않은 엄청난 티켓팅 파워를 자랑하는 아이유 씨 있잖아요. 이 아이유 씨와 임영웅님을 딱 두고 아니야, 내 결혼식 초청 가수로 부른다고 했을 때 누구를 부를 거냐? 요 질문에 대해 MZ세대들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임영웅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어떤 가수를 불러도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만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가수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유 씨조차 임영웅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초청 가수로서, 결혼식 초청 가수로서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이거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말고 어떤 가수를 결혼식에 초청 가수로 불렀을 때 이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을까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수를 불러서 이 정도의 극찬 평가를 받아내겠냐라는 겁니다. 뭐 아이유 씨를 선택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임영웅님이어야 한다.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임영웅 씨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번 부산 콘서트 이렇게 색깔별로 최대한 많은 관객석을 마련한 것을 보고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남다르다. 다른 공연들도 저렇게 색깔로 좌석을 잘 구별해서서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단차 예시도 있고 진짜 섬세하다. 엄마가 콘서트 보내줄게. 역시 임영웅이다. 그 호감이다. 이러한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을 만큼 콘서트 하나를 준비해도 그 배려심이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음악방송에 등장을 하여 깜짝 놀랄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바로 요번에 있었던 쇼 음악 중심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위 발표를 하는 걸 앞두고 뒤에서 이렇게 귀엽게 누가 1위를 하는지 전광판으로 보려고 이렇게 막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퇴장할 때 이렇게 잘 보세요. 멋지게 순간적인 건행을 하면서 퇴장하는 요 모습마저도 너무 귀엽다 라는 반응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음악방송이요. 다음 주에는 1위 후보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이 1위 후보곡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엄청난 각종 투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임영웅님이 컴백 무대가 아니라 1위 후보곡의 무대로서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실 콘서트 티켓팅 때문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각종 소식, 근황 내용들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위로는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임영웅님의 기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 시간대에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기습 유튜브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빵빵 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대체 뭐가 살쪘다는 거냐?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콘서트 활동을 위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죠. 실제로 지금 그래도 살을 엄청나게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라면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러 왔다. 이러면서 임영웅님이 이제 드디어 공개한 이 헬스장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임영웅님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을 때 이거 분명히 콘서트 준비를 위한 한 과정 중인 걸로 보여진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많은 대중분들 인기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콘서트를 위해서 나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알고 보니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살이 많이 쪘다. 허벅지 뱃살 안 보이는데 좀 쪘다. 조만간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서 운동을 할 거면 차라리 합숙을 하자 라고 해서 큰 방 하나 빌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다 같이 식단 조절을 하면서 열흘 정도 합숙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막 살이 좀 쪘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임영웅님이 살이 안 찌고 오히려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임영웅님의 증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무아지경으로 마지막 만찬을 즐겼고 결국 다 비워내고 힘이 없는 상태로 드디어 임영웅님이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누워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많은 분들에게 꼭 뭘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임영웅님이 이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병원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임영웅님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을 내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병원을 내방한 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자신 역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걸 시사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의미 없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전부 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한 과정이었었다라는 거죠. 역시 임영웅님은 남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나 임영웅님의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 건강검진 나도 받으러 가야겠다. 이제 막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이제 뒤늦게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차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못 받으신 분들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누워있었던 이 모습 있잖아요. 수면 마취의 모습. 선생님 졸려요 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이 또 너무 장망미 넘치고 저기에 있었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수면 내시경이 안 받아본 분들은 무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팬분들에게도 좀 더 손쉽게 우리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굿즈에서도 그냥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품절로 인해서 3차 예약 판매 배송까지 지금 이렇게 실내번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난 품절 대란이 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직접 디자인한 임영웅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스웨트셔츠, 자, 블랙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스웨트셔츠 블랙이 공개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게 무슨 그림인지 제가 한번 예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주복을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우주복에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탁 앞에 그려져 있는 블랙티다. 이거 인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굿즈마저도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가고 있으니 이거 뭐 영향력 이루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 파워가 아주 대단합니다. 굿즈마저도 그냥 품절 대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직접 그린 그림의 텍스처라고 하니 야,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죠? 만화에도 소질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받고 팬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굿즈에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다라는 건요. 어찌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제 부산 콘서트 티켓팅을 앞두고 있죠.
제가 티켓 좌석도 오픈을 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공연 티켓 555만원, 안표 기승에도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정감사에서 이런 안표파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단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가 정말 깜놀할 수준이다 라는 건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표 사태에 대하여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또 올라와요. 영웅 아리, 트로사, 너 심리를 아니? 무슨 책일까요? 독특한 책이 나왔습니다. 영웅 아리, 왜 우리는 임영웅에게 열광하는가? 그러면서 기사를 보니까 팬덤 시장에서 아이돌만의 독식을 끝내는 초유의 사태가 생겨났다. 바로 임영웅의 등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임영웅에게 왜 열광하는지, 임영웅 팬의 삶의 기록을 위로하며 그들의 심리를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단풍의 계절이 왔다라면서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가 관광버스 차량 행렬도 즐비한 상태이다. 차량 안에는 가을 산행과 단풍을 즐기고자 하는 중년들로 한가득하다. 더불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뽕짝도 연신 흘러나온다. 관광버스 안에서 트롯에 몸을 맡기고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웅 아리라는 책이 왜 나왔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트롯이 핫한 이유와 임영웅의 노래를 통한 중년의 심리 해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은 임영웅에게 열광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지쳐갈 때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고 연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출연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이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스터 트롯은 1020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팬덤의 개념 자체를 아예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로 구성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년들이 그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광고 제품을 완판시키고 나아가선 콘서트 공연 티켓 또한 오픈 몇 분 만에 완판시켜버린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동안의 인생, 투박하기 그지없는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온 그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노래, 그 무대, 그 목소리에 마음껏 울고 웃고 열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게 된다면 구슬픈 한 가락 한 소절 나오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으랴. 치열하게 살아온 삶, 현재를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주름진 얼굴과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 이것은 5060 세대의 헛헛함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나름의 소녀의 수줍은 마음에 공감하고 임영웅이 불러준 노래에 감동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스타로서 성장했다라는 내용의 책자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걸 구매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여러 세대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끝이 없습니다. 임영웅 신상 굿즈를 받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TS 샴푸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마저도 이 방송을 본방사수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TS 샴푸 입장에서도 임영웅님의 굿즈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어떠한 고공상승을 위한 기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세대를
관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고계에서도, 광고주들에게서도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입증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파워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큰 응원에 의하여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JTBC 상암동 클래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Do or Die를 설명하면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다가 이제 곡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하게 임영웅님의 두올다 댄스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 야, 이제 벌써 이렇게 아나운서분들 사이에서도 임영웅님의 댄스가 유행을 할 정도로 아주 핫합니다.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시작이 되는데요. 와,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불과 다음 주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을 부산 콘서트 티켓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가슴 뛰어 하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콘서트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한껏 뛰어넘을 대단한 콘서트가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한 댄서분들이, 스태프분들이 계속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임영웅님과 함께한 댄서 중에 한 분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이 손가락 하나 댄스 원탑을 상징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손가락 돌리는 댄스 우리 영웅시대 분들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계시죠? 왜겠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다 같이 단체 군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시대의 흐름과 유행마저도 지금 아예 전혀 뒤바꾸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